밥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혹시 자주 겪으시나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먹는 게 두렵다고 하십니다. 트림이 자꾸 나오고 식사 후 눕고 싶고 속이 쓰리면서 기운이 빠지는 일상이 반복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위는 점점 더 약해지고 먹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속이 편안해지는 방법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화 안 되는 진짜 이유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식사 습관의 실수, 그리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식사 루틴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밥 먹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세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건 단순히 배가 부르다는 게 아닙니다. 속이 꽉 막힌 느낌, 트림이 자꾸 올라오고 먹은 게 내려가지 않는 느낌, 가스가 차오르고 식사 후 피곤이 몰려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소화불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위가 약해졌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가 30% 이상 줄어들고 그 결과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트림이 많아지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명치가 답답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소화효소 자체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지면 먹은 음식이 장까지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체하게 됩니다. 음식이 밀리다 보니 식욕도 줄고 배에 가스가 차는 현상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입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소화작용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씹을 때 입 안의 침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침의 양이 줄어들고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서 위와 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두세 번만 씹고 바로 넘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위는 음식 덩어리를 오래도록 갈아야 하고 그만큼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해집니다. 네 번째는 음식 조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반찬을 한 끼에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 밀가루, 과일, 탄산, 찬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위의 활동은 느려지고 음식은 정체되고 속은 쉽게 쓰리거나 더부룩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 생활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눕는 경우 소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는 밥을 갈아내려야 하는데 몸이 눕게 되면 중력이 사라져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고 속쓰림이나 가슴이 타는 느낌까지 동반됩니다. 또한 식후에 무거운 TV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키고 몸의 혈액을 소화기관이 아닌 뇌로 보내게 만들어 소화는 더디고 속은 답답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정서적 요인입니다. 소화는 단순한 물리작용이 아니라 심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는 위장의 운동도 느려지고 위산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식사 시간이 즐거움이 아닌 형식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위는 움츠러들고 음식은 소화되지 못한 채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박 할머니는 혼자 계시다 보니 대충 국에 밥 말아 한두 숟가락 넘기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속은 자꾸 더부룩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밥은 천천히 꼭꼭 씹고 식후 10분 정도 창밖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후 속쓰림과 트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화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위가 약해져서만이 아닙니다. 나이 들에 따라 달라진 위장의 생리적 변화, 식사 습관, 마음의 여유,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위장을 탓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고 나서 무엇을 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 편한 식사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위는 다시 편안함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올라오고 가스가 차고 식후 나른하고 피곤해지는 증상을 우리는 흔히 소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위장이 약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찬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혈류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럴 때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 근육은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소화 효소의 작용이 둔화됩니다. 즉, 찬 음식은 위를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소화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냉면, 냉국, 아이스커피, 차가운 수박 등이 식사와 함께 들어가면 소화기관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식사 중간에 얼음을 씹어 먹거나 식사 직후 아이스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위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소화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60대 김어르신은 여름이면 식후 아이스커피를 꼭 마셨습니다. 상쾌하다고 느꼈지만 이후엔 속이 더부룩해지고 배에 가스가 차며 더운 날임에도 배가 싸늘해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그 후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국으로 바꾸자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식사 중 대화를 멈추고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여 앉아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지만 혼밥이 익숙해진 지금은 빨리 먹고 치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입에서부터 소화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침이 충분히 섞이지 않고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위는 더 많은 힘을 들여 음식 덩어리를 분해해야 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빨리 먹는 습관은 공기까지 함께 삼키게 만들어 식후 트림과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되며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정할머니는 늘 밥을 10분 만에 끝내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배가 부른데도 계속 허기진 느낌이 들고 식사 후엔 늘 명치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30번 이상 씹기를 실천하고 숟가락을 한 입 먹고 잠시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속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후 바로 눕거나 가만히 있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위장은 활발히 움직이며 음식을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적당한 활동을 요구하지만 밥을 먹고 바로 소파에 눕거나 TV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 위의 운동은 느려지고 소화는 지연됩니다. 특히 식후 눕는 자세는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을 높이며 속쓰림, 가슴 답답함,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집 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위의 운동을 도와주고 가스와 더부룩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70대 이 어르신은 식사 후 무조건 누워서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이후 트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졌고 밤잠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식후 15분 걷기를 실천한 이후 트림이 줄고 밤에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찬 음식, 빠른 식사, 식후 정지 습관, 이것만 바꿔도 우리 몸은 훨씬 가볍고 소화는 훨씬 쉬워집니다. 소화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속 편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과일을 식후에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식사 후 디저트처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일은 소화가 빠르고 수분이 많아 빈속에 먹어야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밥을 먹고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쁠 때 과일까지 함께 들어가면 위는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때 위장 내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잦아지며 더부룩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특히 수박, 바나나, 복숭아처럼 섬유질과 당분이 많은 과일은 식사와 겹치면 위에서 오래 머물며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식사 1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따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소화가 안 된다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이 들면 더 맵고 자극적인 국물이나 탄산음료 혹은 진한 커피 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은 얼얼한 국이나 시원한 탄산으로 시원해질 수 있지만 위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점막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상태에서는 매운 김치찌개, 진한 국물 떡볶이, 찬 냉면 국물, 탄산음료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이 소화기관을 더 자극하고 일시적으로 트림은 나올 수 있어도 속은 더 불편해집니다. 속이 불편할 때일수록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미음이나 누룽지, 된장국이나 감잎차처럼 위장을 달래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며칠 만에 속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식사할 때 마음이 조급하거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소화는 단순한 장기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뇌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 중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뉴스나 드라마로 자극을 받거나 혼잣말로 걱정을 반복하거나 식사 도중에 휴대폰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비상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위는 소화 기능을 멈추고 몸 전체가 경계태세로 들어갑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소화할 여유가 없어지고 속은 답답하고 식욕은 떨어지며 영양 흡수도 되지 않게 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넣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까지 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나 자신과 대화하듯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위장은 안정되고 소화는 훨씬 더 순조로워집니다. 이렇게 4번부터 6번까지의 실수도 작은 것 같지만 반복될수록 속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식사 시간은 불편한 시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과일의 타이밍, 자극적인 음식의 선택, 불안한 식사 환경,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속은 부드러워지고 음식은 몸에 흡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식사는 영양 섭취를 넘어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내 속을 위한 식사,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일곱 번째 실수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며 식사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만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위장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도중에 물이나 국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고 소화효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음식이 위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더부룩함과 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 어르신일수록 밥보다 국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소화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에 밥을 말아 한 번에 넘기는 식사 방식은 씹는 횟수도 줄고 물의 양이 많아 위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식사 전 15분, 식후 30분 이후에 따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소량만 천천히 목을 축이는 정도로만 드셔야 위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위장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을 무리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다양한 보조제를 챙기는 분들이 많지만 그중 일부는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유산균이나 비타민C, 오메가3, 홍삼 등을 먹을 경우 위산이 자극받고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약과 건강식품을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되거나 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A 어르신은 아침 공복에 홍삼액과 유산균, 비타민을 함께 먹으신 후 속쓰림과 더부룩함을 자주 겪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이나 식후로 시간을 나눠 섭취하고 제품별로 위에 맞는 것만 골라 복용하자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보조제도 나에게 맞는 방식과 타이밍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으로 작용합니다. 아홉 번째 실수는 과식 후 죄책감에 다음 끼니를 굶는 것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한 끼를 과식했다는 생각에 다음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는 일정한 리듬으로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끼니를 갑자기 건너뛰면 위산이 배출되는 시기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음 끼니에는 더 폭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장도 규칙적인 자극이 없으면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식한 다음 끼니는 무작정 굶기보다는 미음을 먹거나 죽, 고구마, 바나나 등 부담 없는 식사로 대체하는 것이 속을 편안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음식은 일정하게, 천천히, 따뜻하게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위장은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실수들이 모이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쌓이고 수면의 질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기, 건강식품 복용 방식, 식사 리듬 유지, 이 세 가지만 정돈해도 몸은 충분히 소화와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화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나에게 맞는 흐름을 찾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일 때 속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위가 약해질수록 소화는 습관에 좌우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식사 루틴은 어렵거나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몸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위장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습니다. 특히 식사 15분 전에 보리차나 감립차 같은 자극 없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이 이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70대 김할머니는 예전엔 찬물 한 컵으로 식사를 시작했지만 이 습관을 바꾼 뒤 더부룩함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꼭꼭 천천히 씹기입니다. 입에서부터 소화는 시작됩니다.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아밀레이스 효소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시작하고 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음식이 덩어리째 위로 넘어가 더 많은 위산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체하거나 답답함이 생깁니다.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함께 들이면 식사 속도는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세 번째는 국물은 따뜻하게, 음식은 따뜻하게입니다. 위는 따뜻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차가운 국이나 찬 반찬,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 등은 위를 긴장시키고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미지근한 된장국, 데운 반찬, 상온에 둔 과일이 위에 부담을 덜 주는 식단이 됩니다. 식사의 온도를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속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1015분의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식후에 가만히 앉거나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 활동을 방해합니다. 특히 위 내용물이 소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시점에 몸이 고정되면 가스가 차고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식사 후 창밖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 궁합을 고려한 식단 구성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속에 맞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쌀밥 대신 죽이나 누룽지, 자극적인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 기름진 생선 대신 구운 두부, 과일은 식사 후가 아닌 식사와 떨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이나 고구마처럼 소화가 천천히 되는 식재료를 선택하면 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중 식사 환경을 정돈하는 습관입니다. 조용한 환경, 편안한 자세, 나만의 식사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은 위장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TV를 끄고 창가에 앉아 음식에 집중하면서 먹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식사를 진짜 내 몸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속이 편하다는 건 음식이 나에게 잘 맞고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위장을 다스리는 것. 이제부터 실천해 보세요.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 20번 이상 씹기, 따뜻한 국물, 식후 10분 걷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속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가 안 될 때의 진짜 원인과 자주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실천 가능한 식사 루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낄 때 무조건 약부터 찾기보다는 내가 평소 어떻게 먹고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찬 음식 피하기,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 꼭꼭 천천히 씹기,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우리 위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가족과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 끼가 편안해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속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